네, 안녕하세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의 컨텐츠 전환 사례를 발표하게 된 포레스트 사무국장 김태희입니다. 네, 저희 포레스트는 앞에 충북 생명예숲의 교육센터처럼 2019년 강원 영동 생명예숲 부설기구로 설립하여서 현재 산림복지 전문가 15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숲 생태 환경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상경에서 올라와서 지금 배도 살살 아프고 굉장히 이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니까 엄청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생태 전환 교육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교육기본법에는 기후변화 환경교육 조항을 2021년 9월에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 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생태 전환 교육이 핵심 가치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생태 전환 교육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급별로 구체적인 생태 전환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하며 일상생활 속 실천을 통한 유아 생태 시민 기초 역량을 기르고, 초등학교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과 같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고, 또 중학교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기르고, 고등학교에서는 인류의 생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라고 생태 전환 교육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태 전환 교육의 목표를 짚어보면서 지금까지의 그리고 현재의 숲교육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숲교육이 유치원, 초등학생 등 특정 생애 주기에 한정되어 있고, 또 생태 체험이나 놀이 위주의 교육에 머무르는 아쉬움은 있지만 숲교육의 성과와 효과를 전면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숲교육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생태 전환 교육의 범주 안에 또 큰 역할을 이미 담당하고 있고, 그 어느 단위보다도 더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영향력 있게 구석구석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숲교육의 수준과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의 고민과 실천을 담은 숲교육의 사례를 일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탄소 중립 숲교육을 고민하면서 첫 시작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 부문의 핵심 과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강화라는 과제와 연계하여 숲을 건강하게 가꾸는 숲 가꾸기 체험, 도시숲 건강 진단과 처방, 그리고 해안숲 지킴이 곰솔바닥이라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보았고, 신규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이라는 과제와 연계하여 양묘장에서 진행하는 미래숲 플랫폼, 도심 속 탄소 나무 심기, 씨앗폭탄 틈새 가드닝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보았고요. 목재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이라는 과제와 연계해서는 탄소 저장고인 목재를 활용한 체험으로 생활 소품이나 텃밭 상자 만들기, 그리고 산불 피해목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또 산림 탄소 흡수원 보전 복원이라는 과제와 연계해서는 산불 피해지를 견학하고 산불 실화 탐사대 산불 피해지 희망 심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는데
계획에만 그친 프로그램도 있고 구체적으로 실행되거나 또 집중적으로 운영되게 된 프로그램도 이 안에는 있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풀어보는 탄소 중립. 네, 이건 그 산림과 관련된 상식이나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의 문제를 퀴즈로 풀어보는 활동지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 목재 자급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문제들을 내고 그 정답을 밑에 있는 이제 벨크로지에 이제 정답 예시가 있어요. 그 벨크로지를 찾아서 붙이는 활동인데 저희가 산의 날 기념 탄소 중립 캠페인에서 등산객 대상으로 시행해 보기도 했고 중학교 기후 위기 탄소 중립 교육에서 그리고 또 목재 체험 사전 활동으로 많이 활용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개인별, 모든별 또는 가족별로 퀴즈를 풀어보고 PPT나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서 정답을 확인하고 해설하고 부연 설명을 진행하게 되고 또 추가 퀴즈나 기후 위기 관련 추가 교육으로 동영상 교육으로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씨앗폭탄 틈새 가드닝은 그 게릴라 가드너들의 무기인 씨앗폭탄을 제조하여 숲을 만드는 작은 실천으로 이어져 숲 교육에 활용하기 참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으로 키트를 구성해서 줌 교육으로 운영해 보기도 했고 지역 아동센터에 비대면 키트와 함께 유튜브 영상 자료를 공유하여 진행해 보기도 했고요. 또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환경 교육으로도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제조한 씨앗폭탄은 학교 내 경사면이나 자투리 공간에 투척하는 활동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얼마 전에는 남대천 생물 다양성 탐사 활동을 하고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한 자리에 저 씨앗폭탄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네, 직접 아이들이 꼬물꼬물 손으로 흙을 만져서 흙을 직접 만진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고, 네, 만든 씨앗공을 가지고 학교 숲에 이제 던지러 나간 장면입니다. 교육 소감을 몇 가지만 보면 지구 온난화된 정도가 생각보다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주 조금이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씨 이하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네, 씨앗폭탄 만들 때 소똥 색깔이랑 냄새 만지는 느낌이 인상 깊었다. 나중에 씨앗폭탄 안에 있는 씨앗이 예쁜 꽃으로 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감만 봐도 교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이 네,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후 위기로 인해서 대형 산불의 문제는 숲교육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산불 피해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터라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달 전 강릉 환경교육 페스티벌에 기후위기와 산불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자, 기후변화는 산불을 부르고 산불은 기후변화에 기름을 붓는다. 네, 이 메시지로 산불과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먼저 이 문제지를 받아서 옆에 있는 문제지를 받아서 산불 퀴즈를 풀고 인쇄 자료나 화면 자료를 통해서 퀴즈에 대한 정답 확인과 해설 교육을 진행한 뒤에 편백나무 시트지에 그 메시지를 산불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그리고 산불 피해지에서 수거해온 불에 탄 가지, 솔방울, 돌 등을 활용해서 벽걸이 식물, 네, 행잉 플랜트를 만드는 활동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네, 축제 현장에서 뭐 거의 고시를 보는 분위기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열심히 시험 문제를 풀어 주었고요. 네, 이렇게 편백 시트지에다가 메시지를 담고 여기 산불 현장에서 직접 수집해온 수거해온 네, 불에 탄 가지나 솔방울 등을 전시해서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행잉 플랜트를 만들었는데 이 벽걸이 식물 행잉 플랜트를 통해서 산불 흔적을 우리 내 방에 가까이에 두고 키우면서 산불의 경고를 생각하고 다시 숲으로의 희망을 꿈꾸게 하려는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계획했었습니다. 한번 문제 한번 예시로 풀어볼까요? 네, 뭐 보통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어휘력 테스트입니다. 수능에 나올 법한 어휘력 문제인데, 네, 기상 기후와 관련하여 아래에 들어갈 낱말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도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건조한 땡땡과 50년 만에 극심한 겨울 땡땡도 동해안 산불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지난 겨울 땡땡땡은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적었다. 여기에 땡땡이 더해지며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이 완성됐다. 정답 아시겠어요? 네, 저기 초등학생들도 잘 풀더라고요. 일기예보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와 50년 만에 극심한 겨울. 네, 가뭄도 동해안 산불을 키웠다고 지적하고요. 지난 겨울 강수량은 관측 이래 가장 적었고 여기에 네, 바람, 네, 더 센 바람, 강풍이 더해지면서 네,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휘력 테스트인데요. 조금 더 어려운 다음 단계 어휘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엔 환경 계획의 보고서에서 지금 변화하는 기상 조건으로 인해 이전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데 산불이 더 하게 발생하고 더 갈 것으로 앞에는 빈도입니다. 더 자주, 더 네, 강하게, 강렬하게 네, 오래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의 문제보다 이 문제 조금 더 정답률이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맞추시네요. 네, 다음은 탄소 저장고인 그 목재를 활용한 목재 체험인데요. 탄소 중립 교육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또 만족도도 높은 교육이 목재 체험입니다. 기후 위기와 숲, 목재 관련 PPT 교육을 항상 저희는 기본으로 깔고 미니 선반, 책꽂이 등의 생활 소품을 만들거나 틀텃밭이나 곤충 호텔과 같은 아주 규모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림 관련 진로 탐색 교육까지 곁들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생활 소품들도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밑에 곤충 호텔은 초등학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직접 이 작업을 다 해서 네, 만들었던 곤충 호텔이고 여기는 고등학교에서 틀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는가 봅니다. 앞에 내용도 많이 담겨 있는데 큰일 났네요. 다음은 학교숲 나무 이름표인데요. 우리가 관계를 시작할 때 아까 유영초 선생님 말씀처럼 통성명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학교숲 나무에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학교숲과의 관계의 시작이라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 숲해설가들은 학교숲의 수목을 조사하고 지도에 기록하고 나무 도감 자료를 제작합니다. 이 도감에는 학교숲에서 촬영한 나무의 사진과 함께 꽃, 잎, 열매, 숲이, 겨울눈 등의 사진 자료를 네, 보기와 같이 담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1차 시에는 도감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학교숲을 미리 둘러보고 내 나무를 선정하여 나무 이름표를 만들고 2차 시에는 내 나무의 위치를 찾아 거리형
편마령으로 이름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함께 학교 숲을 둘러보면서 나무를 다시 확인하며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 정말 많은 학교에 직접 아이들 손으로 나무 이름표를 만들어서 저렇게 달아주었는데 정성과 개성이 담긴 꽤 멋진 나무 이름표들이 학교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숲교육은 대부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숲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 가까이 소동산이나 공원이 있다고 한다면 멀리 있는 대관령 같은 아주 훌륭한 숲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은데요. 앞산 뒷산만 있어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의뢰받아서 학교 가까이 이제 소동산을 이용하기로 하고 도시숲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주제만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숲이라는 주제만 던져주었는데 저희 숲 해설가 한 8분이 회의를 하고 역할을 나누고 자료를 준비하더니 그 100분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한 대상들 중학교 1학년 100분짜리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도시숲의 정의부터 기능, 기후변화와 소나무,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등 어마어마한 계획안과 교육 교구들을 자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게 다 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계획안 뒤에 붙어 있는 교육 자료들인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렇게 훌륭하게 선생님들이 직접 회의를 해서 역할을 나눠서 만들어낸 자료들이고요. 우리 지역에는 또 해안숲이나 해안생태계도 소중한 교육 자원이고 또 공간입니다. 그래서 해안숲을 지켜라라는 프로그램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쭉 진행하면서 해안사구나 해안숲의 가치를 담고 또 그 해안숲의 역사와 또 위기가 닥쳤던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실천 활동으로도 연결하기도 하고 이 실천 활동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곰솔바닥은 소나무 낙엽을 긁어서 소나무 숲을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활동인데요. 그리고 그 숲의 건강성을 해치고 생태계 건강성을 해치고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활동도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천적인 활동으로 여기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활동 그리고 곰솔바닥 소나무 낙엽 긁기를 진행한 장면 사진입니다. 저희는 또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숲과 문화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도 좀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빨리 해야 되니까 앞에 부분은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 강릉 숲문화 답사 1번지라는 프로그램 하나는 꼭 개발했던 과정이랑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릉 숲문화 답사 1번지는 블루마블 게임과 현장을 답사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두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블루마블 게임을 저희가 이재용 교수님이 숲해설가 교육대에 던져주신 아이디어를 그 시작으로 해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미션이나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여기 지도 안에는 강릉에서 역사와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코스를 직접 그려서 담았고요. 게임 말은 강릉을 대표하는 인물들 신사임당 율곡이, 매월당 김시습, 허난설원 허균 이렇게 5분의 인물 그리고 게임 카드에서는 강릉을 상징하는 시목, 시화, 시조를 담고 또 깃발 카드에서 그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재미도 있고 생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퀴즈에 담았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보통 관광기념품 공모전 하면 먹거리 아니면 공예품들이 줄을 이루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공모전에서 수상해서 상품으로 저희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판매도 하고 있고 개인한테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걸 프로그램에 활용해서 아이들과
직접 현장에서 블루마블 게임을 그 게임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퀴즈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OX 퀴즈로는 매화나무와 매실나무는 같은 나무이다. OX 뭐 이런 것도 들어 있고 곰솔은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이다. OX 뭐 이런 퀴즈도 있고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퀴즈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 현장을 답사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 활동까지 포함해서 이 강릉 순문화 답사 1번지라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특히 3학년, 4학년 사회교과와 연계해서 지역의 역사와 인물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일방적인 해설이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다니는 활동이고 또 게임을 통해서 학습하는 내용이라서 재미도 있고요. 활동이 모둠으로 5명, 6명 모둠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각 코스마다 미션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미션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산림청에서 위탁 사업 진행하고 있는 현황 중에 저희가 이제 강릉 구기림관리소 숲해설 운영 사업의 예를 들어서 그 숲해설 운영 사업은 특정 이렇게 숲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찾아가는 산림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실적 2022년 목표를 살펴보니까 자유학년제와 교과 연계가 거의 90% 이상이거나 90% 가까이 됩니다. 성인들 대상 교육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과 연계와 자유학년제가 90%고 주 고객은 저희는 그 중에서도 주 고객이 90%는 초등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방과 후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거의 99%, 100%가 교과 과정 내에서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주된 이루어지는 장소는 학교 숲 또는 교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지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회성 교육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일회성 교육보다는 정기형으로 연중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교과 연계 수업에서는 그 숲과 생명의 소중함, 생태 감수성 향상, 소통과 협력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뭐 계절별 생태 교육이나 생태 체험 놀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유학년제 교육은 저희가 올해는 환경이나 숲과 관련된 동아리 대상으로 하는 15주차 프로그램을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지구라는 프로그램 제목으로 그리고 지구 환경 위기나 생태 환경 이슈에 대해서 문제인식, 태도 변화, 문제 해결까지를 목표로 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연계 안에서도 저희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교육 내용도 일부 소개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뭐 멸종 위기종이나 철새나 습지나 탄소지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숲교육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과 효과적인 전달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숲에만 갇혀 있을 게 아니라 기후위기, 탄소 중립,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생태 전환 교육, 필환경 시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전 지구적인 문제를 읽어내고 고민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뛰어난 개인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업하는 문화, 아까 도시숲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보았듯이 근데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숲 해설가들이 여럿이 머리를 모아서 정말 그 높은 질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거든요.
협업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단 지역 연계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다양하지가 않고, 또 학교 밖을 나서는 데 있어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 밖을 나서게 되면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도 동반이 됩니다. 산림청 산림청과는 때로는 가불관계로 때로는 이제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지만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생태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요, 산림청에서는. 그리고 습지나 논, 학교 텃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산림교육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환경부나 농촌진흥청 쪽 소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산림청과는 관계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좀 문제 제기가 된 적도 많았고, 앞에 순문화 답사 1번지 같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저희가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도 받았지만 위탁 사업으로는 진행을 하기를 원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위탁 사업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숲해설가의 영향이 강화되고 훈련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 두 학교의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포남초등학교는 2012년 모델 학교 숲으로 선정되면서 생명의 숲과의 2년이 시작되었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교실이 연중 8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1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외에 3, 4, 5, 6학년은 환경 동아리를 또 10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숲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그 환경 동아리에 모여서 매주 만나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고요. 운산초등학교는 그 전교생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숲교실이 주 1회로 연 30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였던 분교였는데 올해 본교로 승격되는 기적을 이루었는데요. 숲교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숲바람 학교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운영하던 생명다양성 교실까지도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주말에도 또 매주 만나고도 주말에도 숲놀이 학교까지 운영하게 되면서 이 학교와는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 다음 우리 학교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10년간 한 학교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유료로 저희가 참여한다는 거, 그리고 매주 같은 아이들을 만나서 생태교육을 한다는 건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일이고, 또 숲해설가를 단련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산림청 위탁사업에서는 목표와 실적을 수혜 인원이라는 말로 표시하고 있는데, 학교가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생태교육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위탁사업 외에 유료 교육사업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두 학교 사례는 저희들의 자신감의 근거이자 미천이고 가능성이고요. 여기 그 한 가지 사례로 운산초등학교에서 우리 그 최재천 교수님의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여기 교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교실을 운영해 주기를 요청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최재천 교수님과 비교해 보면 저희가 뭐 전문성도 떨어질 것이고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더 많은 능력 있는 전문가들 인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프로그램, 그 생명다양성재단에서는 또 할 수 없는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예시를 제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각 학년에서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지금 한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발표가 길었던 것 같은데, 발표를 마치면서 지구 생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숲 환경 교육이 더
발전하고 더 전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